거야? 뉴스 하고 싶은데 왜 없애? 손바닥만큼도 언론 자유 없으니까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니냐고요. 넘쳐나는 뉴스 버려드립니다. 썩은 뉴스는 도려냅니다. 꼭 필요한 뉴스는 채워드리겠습니다.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 나, 발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나발 남자 DJ 이상호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드셨죠? 커피 한잔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나발 여자 DJ 윤소라입니다. 오늘 하루 지금부터 근사할 거예요. 차 한잔 하실래요? 어제 발뉴스 늦게 업로드가 됐더라고요. 좀 그 스케줄이 좀 바뀌었어요. 저희가 목요일 날 발뉴스를 업로드 했었는데 하루 당겨서 수요일 날 업로드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네, 이제 쭉. 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어제는 조금 녹화가 늦어졌어요. 밤늦도록 기다리다가 오늘 오전에 확인했거든. 어제도 정말 알찬 내용들로 꽉꽉 채워졌던데. 네, 근데 꽉꽉 눌러서 담았어요. 근데 삼성 재판 가서는 왜 울었어? 응? 울보. 미쳐버리겠다. 어제는 되게 서럽게 우시더라고요. 아니, 진짜 막, 이게, 나 진짜. 근데 원래 눈물이 많더라. 말을 못하겠다네. 근데 진짜, 제가 방송을 20년 가까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비록 우리가 팟캐스트 방송이지만, 정말 최고의, 팩트, 취재된 내용 가지고, 최고로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재판이 3시 반에 끝났어요. 그래서 이 삼성 재판, 이건희, 이맹희 이 재판 자체가 가족 간의 다툼을 넘어서 한국 재벌 구조를 이해하고 재벌 개혁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매회 이렇게 재판을 중계 방송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덜 지루하고 재밌게 만들어 보려고 1시간 반 정도 열심히 녹화를 했어요. 너무 잘 된 거야. 그래서 늘 잘 됐겠지. 이 방송을 위해서 김상봉 교수님은 광주에서 KTX 타고 올라와 주시는 분이거든. 너무 고맙고 소중한 분인데 그래서 이제 자기 커피도 한 잔 모시고 해서 이제 헤어졌다. 근데 전화가 왔어. 뭐라고? 우리가 사실 장비가 DSLR 노후된 장비를 하나 쓰고 있고 마이크도 변변치 않게 하나 가지고 돌려 쓰고 있어요. 우리 장비 보면 정말 다들 우실 거야. 그런 장비로 이제 저희는 그 장비가 1억 원 이상 되는 MBC 고가의 장비보다 더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해봤는데 다 날라갔대요. 에그머니. 다 영상이 날라간 거야.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그 방송이 날라갔다는 사실을 알고 PD랑 우리 후배들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거 나한테 진짜 이야기하기 전까지. 허망해. 그 생각도 가슴이 아프고 또 김상봉 교수님 그러니까, 다시 또 KTX를 세워가지고 다시 모셔왔어요.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네. 너무 감사드려요. 네. 삼성 재판은 절대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서울중앙지법 앞으로 갔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렇게 어둡게 나왔구나. 조명도 없고. 제가 담배를 끊어서 라이터라도 좀 있겠어. 있으면 좋겠는데 라이터도 없고. 핸드폰 조명. 그래서 이게 방송을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저런 생각에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MBC 사실 중계차 띄워가지고 방송할 일인데 MBC 직원인데 좀 왜 이렇게 우리가 협조를 요청하지. 열악한 상황에서 해야 되나. 그리고 정말 조금이라도 좀 더 근사하게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이 어두컴컴한 곳에서 이렇게 방송하는 모습 보시고 또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우리 시청자들이. 그러니까요. 막 여러모로 속상하더라고요. 그런 사정이 있었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방송 보는데 가슴이 되게 아팠어요. 어쨌든 그저 들국화 공연 좋았어. 가사들이 정말 하나하나 가슴에 와닿더라고. 우리 이영용 PD가 현장 취재도 하고 편집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PD님들이 다 이게
진짜 열악한 가운데 마음 가지고 모여주셨거든요. 우리 이영용 PD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우리? 감사합니다. 뉴욕에서 왔다, 이영용 PD는? 와.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나중에 한번 사진 한번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우리 들국화 형님들 최고 공연이었는데, 우리 윤다빈 수습. 네네. 뭐, 오늘은 뭐 마셔? 뭐, 항상 그렇듯이 물 마시고 있습니다. 진짜 오늘도 뭔가 좀, 미디어 비평 취재를 좀 했다고 하는데, 내용 봐서, 전차는 앞으로 물 못 먹게 할 거야. 저 이런 말 들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자, 우리 팟캐스트와 유튜브에서 우리 발뉴스, 그리고 개념 라디오 발뉴스 라디오, 매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데, 만나는 방법 좀 소개해 줄래요? 네네, 저희 팟캐스트 발뉴스 채널이죠. 아이블로그 사이트에서 운영 중인데요. 아이블로그야. iblug.com. 네네, 발뉴스.iblug.com. 네, 이곳으로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고요. 저희 발뉴스 유튜브 채널과 그리고 고발뉴스.com, www.gobalnews.com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발뉴스 가시면 대단히 이쁘게 그 레이아웃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홈페이지 놀러 오셔가지고 게시판에 글도 좀 남겨주시고요. 이것저것 그냥 네네, 제보도 많이 힘들면요. 남겨주세요. 그냥 이상호 발뉴스 뭐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되더라고요. 네이버에 그냥 발뉴스 치시면 쫙 나와요. 스마트폰에서도 그냥 그렇게 쳐서 찾아 들어가세요. 답이나 그렇게 소개해라. 이거 외우기 힘들고 읽기도 힘들어. 맞아요. 소라 누나 나이 때 여성분들은 어려워. 그러니까 30대 중반 날 여성분들부터는. 무시하는군. 자, 그리고 우리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소라 누나께서 낭낭하신 목소리로 좀 정리해 주실래요? 네, 먼저 1부요. 뉴스 타임입니다. 넘쳐나는 뉴스를 버려드리는 뉴스 버리기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루 동안 나온 수천 개의 뉴스 중에서 이상호 기자가 모두 버리고 남긴 개나발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합니다. 그리고 2부는 미디어 비평 타임인데요. 미디어 비평 발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썩은 뉴스는 꼭 찍어서 드러내고요. 광고하고 엿바꿔 먹은 뉴스는 그만큼의 엿을 되돌려드립니다. 자, 오늘도 엿 되돌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부의 마무리는 윤다빈 기자가 발뉴스 타임으로 정리합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경제민주화 논의를 위한 불쏘시개가 됐으면 합니다. 삼성이 빠진 재벌 개혁은 가짜입니다. 이 책 읽지 않으시면 그건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 도서출판 동아시아. 독재자 전두환 끝내 사과 받아내겠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거긴 담이 높아서 아예 사람 구경도 못하겠더라고. 그럼 안 할 거야? 목요일 발뉴스 TV, 평일 개나발 라디오. 방송 열라 하다 보면 만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럼 그동안 우린 뭐 먹고 살아? 인터넷 gobalnews.com, gobalnews.com 열어봐. 매달 자기 형편에 맞춰내는 자발적 정기구독 신청받고 있네? 그래,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된단다. 은행에서 직접 하면 더 편하대. 이게 바로 발뉴스 스타일. 오빠 발뉴스 스타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8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KBS 9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넘쳐나는 뉴스를 버려드립니다. 먼저 꼭 알고 계셔야 할 뉴스들입니다. 네, 경술국치 102주년이었던 어제 일본 참의원이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인터넷을 통한 독도 선전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외교통상부는 논평에서 일본의 어떠한 억지 주장이나 부당한 요구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양경숙 전 라디오 21 대표의 30억 자금 사용처에 대한 야당 측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개인 사기 사건을 새누리당 공천헌금 수사 은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고 장준하 선생의 수행비서였던 박세정 씨가 장준하 선생이 박정희 유신 정권을 깨기 위한 모종의 거사를 준비하다가 정부에 의해 타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영삼 전 대통령, 이희호 여사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한 장준하 의문사 범국민 진상규명위는 다음 달 3일 발족합니다. 함세웅 신부가 최근 출간한 저서 껍데기는 가라에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을 의인으로 평가했습니다.
함신부는 33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민과 역사가 김재규 부장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죠. 노사는 오늘 오전 교섭을 열고 임금 9만 8천 원 인상과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 등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문제는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국이 태풍 덴빈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태풍은 밤 9시에 서울 부근까지 접근해서 중부지방을 관통한 후 내일 오전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국립대 중 유일하게 직선제를 유지했던 목포대가 총장 직선제를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4년제 국립대학에서 총장 직선제가 모두 폐지됐습니다. 이따른 대학 자율화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은행 대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전세 대출은 22조 5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조 3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 전세값은 전국적으로 35%나 올랐습니다. 네, 상위 10대 그룹의 지난해 총 매출은 946조로 우리나라 국내 총 생산 1237조의 약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삼성이 270조의 매출을 기록해서 GDP의 21.9%를 기록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중국이 올 10월에 대대적인 분배 정책을 시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민생 불안이 커짐에 따라 2004년부터 준비한 분배 방안이 본격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실제 중국의 빈부격차는 갈수록 커지는 추세여서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격차가 무려 23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20세. 야, 23배. 야, 엄청나네요. 23배. 23배. 아, 이 방송 기자들 오래 해도 이런 건 어려워요. 자, 그런데 독도 문제. 야, 이거 뭐 점점 이제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긁어부스러움이란 말이 이런 데 나오는 말이겠죠? 예. 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우리 도올 김용욱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이 독도 침탈은 명백한 침략 행위이기 때문에 일본의 상황이 저렇다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막기 위해선 전쟁도 불사해야 된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국토니까. 근데 진짜 일본이 그런 상황을 미친 상황을 연출한다. 그러면 진짜 우리 이른바 지도층, 저는 뭐 그런 표현 싫어합니다만 잘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먼저 총 잡고 나설까? 근데 총 잡을 줄을 모르잖아, 대통령은. 다들 벙커로 가는 거 아니야? 튼튼한 벙커로.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전쟁도 날 수 있다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정말 그렇죠. 국민들은 도망갈 데도 없어요. 남아서 지킬 사람들은 국민밖에 없는데 얼마나 책임감 있게 근데 서신하고 있는가. 늘 이렇게 지킨 사람에 대한 그 보상이랄까 보답이랄까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과연 누가 지키려고 할까? 일반 국민들조차.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총장 직선제가 폐지가 됐어요. 이제. 예. 야, 이거 정말 엊그제 이제 대학 자율화 정책이 이제 시행된다. 대학 내에 호텔도 들어올 수 있고. 그야말로 자율화 정책이 무슨 뜻인가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대학을 돈벌이 공간으로 상업 전진 지역으로 만들게 너희가 해주겠다는 마음대로 거야. 운영을 해라. 그런 뜻의 자율화지 이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조중동을 위시해서 언론을 가지고 있는 보수 기득권 매체들이 대학도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우리는 도대체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종편해가지고 돈이 안 되니까 대학 캠퍼스 가지고 부동산 장사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냐는 지적이에요. 우리나라 사학의 역사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일파가 네. 그 사학을 뭐 그만하죠. 말을 꺼내서 그만하죠. 다들 아실 텐데 뭐. 야, 태풍이 또 오는데 이번에도 좀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그 뭐 오바했다는 말도 있는데 뭐 사실 좀 오바한 감은 있어요. 그런데 뭐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쁠 건 없겠지 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정말 그 언론의 그 뭐랄까 그 중요성 정말 뭐라 그래야 돼? 하여간 지금 단어가 적절한 게 안 떠오르는데 태풍 때문에 하루 쉬고 어제는 발뉴스 때문에 감이 떨어졌어. 발뉴스 때문에 하루 쉬어가지고
역시 이틀 만에. 좌우지간 하여튼 그 언론의 힘이라는 거를 깨달았거든요. 좌우지간 하여튼은 또 뭐야? 아 진짜 방송인이. 자 언론이 자 누나 언론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언론과 관련돼서 내가 신문 쪼가리를 2개 찢어왔어. 야 이거 사실 그 집회 취재 기자는 아주 웬만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연행되면 안 돼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집회 불법성, 합법성을 떠나서 집회라는 건 국민의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그거를 현장 취재하는 기자는 정말 그 중요한 요소죠.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럼 누가 그걸 취재를 하고 누가 사실을 알려주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 등 2명이 희망버스 취재 이후로 붙잡혔는데 이유가 뭐야? 심지어 기소가 됐어. 기소까지? 재판이 회부됐어. 자, 이런 일이 생기면 정상적인 언론 사회가 있는 나라면 기자협회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단체들이 그렇죠. 들고 일어나서 석방과 언론단체에서도 그렇고 그렇지, 기소를 이제 규탄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우리나라는. 언론 자유가 있긴 한데 언론 사주의 자유만이 있어. 그렇지. 심지어 대학 자유라고 똑같은 거지 지금 그게 그러니까 그 자유라는 말이. 다른 언론사에서는 실지도 않더라고요 기사를. 같은 기자들이.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게요. 권력의 자유가 되면 안 돼요, 그죠? 평등해야 되는데 자유조차. 맞아요. 그러니까 언론 자유가 당파적이고 편파적이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 그쵸? 자유는 모두에게 보편 타당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있어. 요거는 좀 옛날 우리 신정아 사건 실체와 달리 많이 부풀려진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였는데 방송가의 신정아 사건의 느낌을 갖게 만드네요. 그 라디오 21의 양경숙 본부장이 거짓말한 게 자꾸 드러나고 있어요. 방송사 PD였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고 TVN에 고위직을 지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여하튼 이 사건이 앞으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새누리당의 공천원금 공천 뇌물수수 사건의 물타기용이다라고 이제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실제로 새누리당 사건은 부산지검 공안부에서 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양경숙 사건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은 개인 비리의 의혹이 상당히 짙은데 그렇죠. 이걸 뭐 서울중앙지검 뭐 공안부도 아니고 대검 특수부도 아니고 대검 중수부에서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공정치 못하다니까 이런 것도 일단 그렇게 오해받을 짓을 하면 안 되는데 검찰이 그죠? 자, 좋습니다. 가볍게 정리하고 8월 30일 목요일 개나발 1부 여기까지 듣고요.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 논의를 위한 불쏘시개가 됐으면 합니다. 삼성이 빠진 재벌 개혁은 가짜입니다. 이 책 읽지 않으시면 그건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 도서출판 동아시아 독재자 전두환 끝내 사과 받아내겠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거긴 담이 높아서 아예 사람 비교도 못하겠더라고. 그럼 안 할 거야? 목요일 발뉴스 TV 평일 개나발 라디오 방송 열라 보면 만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럼 그동안 우린 뭐 먹고 살아? 인터넷 gobalnews.com gobalnews.com 열어봐. 매달 자기 한 편을 맞춰내는 자발적 정기구독 신청받고 있네. 그래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된단다. 은행에서 직접 하면 더 편하대. 이게 바로 발뉴스 스타일. 오빤 발뉴스 스타일. 자, 2부는 미디어 비평 발로 시작합니다. 오늘 미디어 비평도 많습니다. 워낙 급해가지고 입이 꼬였네. 지금 쉬면 안 된다니까. 이틀 동안 졌더니 지금 PD가 너무 니들 늘어졌다고. 좀 혼났어요. 그래. 지금 우리가 그럴만도 하죠. 어제도 우리 밤새서 사실 발뉴스 8회 그거 지금 밤새서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잠도 못 잤다고 지금 선배 눈이 풀렸어요. 그래도 할 일이 많아 오늘. 자, 먼저 KBS 얘기예요. 예.
KBS 감사 중에 이기령 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KBS 이사장을 위해서 뛰고 있나 봐. 근데 이분이 문제가 많대요. 대표적인 게 학력 사칭을 했대. 왜 이거 그래? 학력 사칭, 학력 위조 이거. MBC는 논문 표절. 그러니까. KBS는 학력 사칭. 근데 그 연예인들 학력 화려하다, 위조는 화려해. 정말 칼같이 어떻게 막 진짜 단죄를 하는데 이쪽은 어째 맨날 이렇게 슬렁슬렁 넘어가더라?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뭔가 확실하게 좀 뭐 잡을 태세예요. 그래서 노웅래 민통당 의원이 29일 어제인데 국회에 길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아이 왜 이렇게 어려워? 그냥 한성교 위원회, 한성교 위원회. 문방위. 여기서 대구 상고 측이 이감사 이기령 씨한테 수여한 명예 졸업장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여기 보면 추천 사유에 보면 대구 상고에 입학했으나 집안 환경이 어려워 이듬해 4월에 자퇴했다. 그래서 명예 졸업장을 준다.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럼 대구 입학은 상고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대구 상고 졸업생으로 이렇게 각종 기록에 올라 있어. 그래서 이게 사실이 아니면은 학력을 사칭하다니 공영방송 KBS 이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이감사가 얘기를 했대요. 아, 본인이? 국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면 위증이 되기 때문에 이사장은커녕 감사 지위도 유지할 수 없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대구 상고 이제 명예 졸업장을 받았는가 해서 그때 당시에 추천한 사람한테 물어봤대. 그랬더니 입학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추천을 하겠느냐. 본인은 안 이감사가 했다고? 본인이 직접 입학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 거짓말 한 거네. 거짓말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 이감사한테 물어봤대. 너 왜 그 동문회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냐? 그랬더니 설명이 친구 중에 대구 상고 출신이 많은데 얘들이랑 낚시 모임을 한번 했다. 그래서 낚시 모임 그러면서 친해져가지고 낚시 모임 명단에 자기가 올라가 있다 보니까 동참을 해준 거야? 동문회 명단에도 그대로 그거를 복사를 해서 올린 거 아니냐? 코미디다 진짜 너무해. 해명이 진짜 찌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고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뭐 이런 일까지 한 거야. 근데 이번에는 좀 심각한 게 새누리당 소속이죠. 한선교 문방위원장. 기회가 되면 우리 한선교 위원장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잖아. 네. 한번 모셔야 되는데 이런 말씀하셨대요. 이감사 스스로도 학력이 위조됐다면 사퇴하겠다고 맹세한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학력 위조 사실이 인정되면 어떻게 공영방송 이사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MBC 김재우 이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사장이 됐어요. 근데 그 유관 기관에서 이미 절반 가량이 표절된 논문이다라고 했는데 단국대에서만 아직 입장이 안 나왔거든.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단국대 입장 나오면 그야말로. 물러나겠다 이렇게 조건부로 이사장이 됐어요. 이런 경우가 그게 어딨죠? 뭐야? 근데 진짜 좀 답답한 상황인데 KBS 노조위원장 저희가 직접 한번 연결을 해봐서 KBS 사태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KBS 노조위원장 참고로 김현석 기자인데 제가 되게 존경하는 언론계 선배예요. 성우 씨. 예. 안녕하십니까. KBS 새 노조위원장 김현석 기자신데요. 지금 여보세요? 네네네. 김현석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이감사 사태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은 입학하지도 않았는데 입학했다고 말한 게 분명하고 사실이 드러나면은 자신은 뭐 계속 공직에 있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사장은 물론이고 감사 자리도 있으면 안 되는 분 같은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 27일이었죠. KBS 결산에서 네. 이기령 감사하고 이제 이사 추천자 그래서 자신의 학력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거짓이 드러나면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구 상고를 사칭하고 다닌 게 아니다. 2005년도에 자기가 명예졸업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다니지 않았지만 명예졸업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명예졸업장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입학을 했고 네. 입학을 했지만 가정 형편상 어려워서 그만뒀다. 그러니까 명예 졸업장 받는 조건도 안 된 거죠. 해서 입학을 했지만 어찌됐든 졸업을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명예 졸업장을 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입학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입학한 것처럼 해서 명예 졸업장을 받은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신이 대구상고 출신인 것으로 얘기를 하고 다닌 거죠. 근데 명예 졸업장을 받으면은 그게 말하자면 그 졸업한 걸로 법적인 어떤 그 효력이 있는 건가요? 법적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이기령 감사의 경우는 어쨌든 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싶어 하고 특히나 이제 다음 대통령 새누리당 후보가 이제 대구 출신은 박근혜 후보 아닙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대구 지역에서의 자신의 기반 이런 것을 위해서 80년대부터 꾸준히 자기가 대구에서 그 고등학교 대구상고를 나왔다. 실질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B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그 학교는 그렇게 명문은 아니고 소위 뭐 삼류고등학교다라고 얘기를 하는, 맞다. 중학교까지는 대구에서 있었습니다만 고등학교를 서울로 와서 약간 좀 그런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대구에서 대구상고를 나온 것처럼, 그래서 대구 지역의 정계에서 또 뭐 주류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80년대 계속 사칭을 하고 활동을 한 거죠. 요번에도 역시 뭐 이사장 되는데 아무래도 그쪽 그 대구 지역에 새누리당 그쪽에서 많은 지원을 했던 것으로 예, 그렇게 뭐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그 고등학교 안 나고 실제로 뭐 학력 검정고시 출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간판 만들려고 그랬던 거군요. 그렇죠. 고등학교 나왔어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런데 예. 사실 이렇게 졸업장을 진짜 이렇게 후배들이 까볼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정말 좀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84년 동문회 명부에부터 이기령 씨가 등장을 해요. 대구상고에. 네. 84년 동문회 명부에도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입학을 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만뒀다. 그렇지만 난 대구상고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몇십 년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그쪽 동문회에서도 당연히 이제 그 사람을 대구상고 입학한 걸로 알고 준 거고. 그분이 졸업장에 그게 써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 했나 봐요. 졸업장에 써 있거든요. 입학해서 담임자로서. KBS 이사장도 문제지만 네. MBC도 그렇고 정말 대한민국 그 공영방송사 이사장들이 이렇게 찌질한 혐의 가지고 좀 뻔뻔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 실제로 우리 이감사 같은 경우에 이기령 감사 같은 경우에 50 대표적인 부역 언론인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언론인으로서는 그렇죠.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그러니까요. 예,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도덕하게 이제 학력 사치한 문제도 있고 비리도 있고 하지만 제일 문제는 이분이 사실 우리가 KBS가 이제 땡전 뉴스로 수신료 거부 운동 이런 거 할 때 주역이에요. 5060 때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을 하셨고 하면서 이제 문공부 직원하고 만나서 정보를 전달하고 이런 정권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보도했습니다라고 보고하고 또 지침을 받고 이것이 이제 보고했던 것이 드러나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기도 했고. 어쨌든 그 정권에 끊임없이 친정권적인 보도 행태를 보여서 결국은 KBS가 땡전 뉴스다. 그리고 이제 수신료 거부 운동을 일으켰던 사실 주역이죠. 그 당시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이니까요. KBS에서 좀 반성을 해야 될 뿐이죠. KBS 새노조 입장에서 봤을 땐 정말 척결해야 될 구학 선배라고 이야기해도 그런데 여하튼 이사장까지 되려고 한다 하는 것은 정말 KBS 차원이 아니라 국민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지켜봐야 될 그런 사안이군요. 들어보니까. 그렇죠. 예, 좋습니다. 바쁘신데 전화 통화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KBS 새노조 위원장이죠. 김현석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우리 참 김현석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방송 정상화, 언론 공정 보도 등을 요구하면서 투쟁하다가 지방에도 전출 갔다가 오셔서 다시 또 해고 통보 받으시고 여하튼 많은 숱한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신데 정말 KBS가 좀 빨리 제대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KBS 뉴스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예. 정현주 전 사장이 국가와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는 내용이에요. 반격에 나서셨네요. 드디어 반격에 나섰습니다. 지난 2008년이죠. 사장직에서 불법 해임된 정현주 전 KBS 사장 국가랑 KBS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정 전 사장은 당시 해임의 이유가 됐었죠. 배임죄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는 등 이 판결을 통해서 해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KBS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배임죄가 걸린 이제 계기가 뭐였냐면 2008년 6월에 감사를 당해요. KBS가. 그래서 감사 결과 정현주 사장이 부실 경영을 했다 등의 이제 책임을 물어서 소위 말하면 잘리게 되는데 이때 신문 봤었어요. 네, 그때 제가 감사원을 취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데 정말 역사의 코미디입니다. 2008년 6월에 이렇게 감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예. 바로 한 달 전 2008년 5월 21일 날 국민감사청구위원회가 열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민단체가 감사를 청구한 거야. 이게 어떤 시민단체냐면 국민행동본부, 뉴라이트 전국연합 이런 단체, 그다음에 KBS 정상화 운동본부, 뭐 듣보잡 막 운동본부들이 막 해가지고 한 20명 정도 할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왔어요 감사원 앞에. 그래서 가봤더니 이분들이 정현주 사장 물러가라고 막 데모를 하시더라고.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바로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뭐 누구나 다 몰려와서 뭐 몇 명 와서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그럼 뭐 감사원이 매일 감사만 하냐? 그렇게 그렇죠. 뭐 국민의 그렇죠. 의견을 잘 존중해주면 추수감사도 하고 뭐 감사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애쓴다.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가 시작되는데 감사 내용이 뭐냐? 방망경영, 인사특채. 인사특채는 이거 김재철 사장한테 적용되는 거야. 편파방송 여부. 이것도 김재철 사장한테. 그러니까 그때로 따지면 김재철 사장은 마찬가지야. 벌써 이제 감사원 감사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해임된 거야. 나 이거 수치도 생각이 나. 뭐 얼마 뭐 적자가 나고 막 이런 것도 막 나왔었어. 자, 그렇게 해서 이거 이제 그 다음 달에 이제 이사회가 KBS 이사회가 열려가지고 해임을 제청하고 바로 3일 만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거 얼마나 바쁘셨을 텐데 재처리는 저렇게 처리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재처리는 처리 안 하면서 3일 만에 바로 해임을 동의해요. 대단한 결정. 네. 그래서 이걸 보면 5월 21일 날 뉴라이트 그다음에 국민행동본부 등이 데모하고 나서 6월, 7월, 8월 해서 정확하게 한 3개월 만에 모든 요식행위 절차를 거쳐가지고 잘라요. 근데 전혀 그런데 정말, 잠깐만. 그런데 대법원이 해임 처분 취소 판결을 확정한 건 얼마나 걸렸게? 무지 오래 걸렸지. 3개월 만에 잘랐는데 다시 진실을 밝히는데 5년이 걸렸고 5년이 걸려서 진실을 밝혀놨는데 2월에 아직까지 아무런 액션이 없어. 그리고 다시 사람들 잘 모를걸? 네, 관심도 문제는? 없고. 자, 이게 바로 KBS 정현주 사건입니다. 임기가 아직 15개월이 남으셨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중간에 그냥 뭐냐면 털렸지. 나도 이거 처음에 방송 나오고 그 신문에 보도될 때 진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우리 그냥 국민들은 그런 줄 알아. 신문 방송에 나오면. 누나가 그때까지만 해도 개념이 별로 없었구나. 잘 몰랐으니까. 무개념이었구나.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진짜 무슨 부정행위가 있었겠지, 뭘 잘못했겠지. 근데 지금 어찌됐든 해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자기 자리를 못 찾잖아요. 자,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오늘 보면은 과거에 뭐 국가보안법 그 기소가 잘못돼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은 분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해가지고 무려 손배소 5억을 받았어요. 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검사를 찾아가가지고 그 5억을 뱉어내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뭐 정권 차원에서 다 사람들 죄인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물론 그분들한테 5억으로 그게 배상이 되겠습니까만은 사실 그렇게 안 국민의 세금 5억을 내 거덜냈는데 왜 세금으로? 그럼 검사한테 그걸 추징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서 방금 말씀드렸던 무슨 뭐 뉴라이트 뭐 이런 그 운동본부에서 조기 축구나 하지 말이야. 가가지고 정 사장 몰아냈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 물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 사람들한테 받아야죠. 약간 또 혈압이 올라가네. 자, 뉴스 하나만 더 할까요? 예. 네, 이건 안 하려고 그랬어, 솔직히. MBC 얘기, MBC. 요즘 MBC 너무 웬만하면 진짜... 안 하는데, 왜냐면 우리가 또 최근에 집중적으로 했잖아. 그러니까. 너무 깐다. 요거는 도저히
뭐 그냥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는 그냥 못 넘어가겠어. 기자 정신으로. MBC가 나도 기자다. 나도 기자다라고 하는 코너를 만들겠대요. 이게 뭐냐면 그럼 나쁜 나쁘진 거 않지. 아니야. 취지가 나쁜 건 아니에요. 취지는 나쁜 거 아니야. 그냥 대한민국 5천만의 평범한 일상을 이제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도록 일종의 이제 UCC 뉴스를 이제 하겠다 하는 건데 평범한 그 일상. 이유는 뭐냐면 이제 뉴스 경쟁력을 올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뉴스 경쟁력 그런 거 갖고 뉴스나 올리면 제대로 하지. 다른 뉴스를 올려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코멘트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아, 예. 해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국방력 저하 문제가 시급하거든. 그렇지. 근데 국군 개혁은 안 하고 의병을 모집하겠다는 거야. 승병, 의병 막 이런 거 모집하겠다는 거야. 조총 같은 거 막 집에서 깎아오고 막. 적절했어요. 네네. 괜찮았어요? 좋습니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도 기자다 코너가 최근에 MBC 안광한 부사장이라고 있어요. 이분 되게 센 사람이라 저를 되게 예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얘기한 거 알면은 아마 또 집에서 편히 쉬라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임원회의에서 이런 걸 얘기를 했대. 그래서 쌍방향 뉴스 나도 기자다 코너를 만들어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배경에는 뉴스데스크 시청률이 너무 낮다 이런 판단 때문이래요. 그래서 실제 보면 KBS가 21%, SBS가 16%인데 우리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9.8%래요. 왜 낮은가에 대한 내가 옛날에 고찰이 MBC 있어야죠. 있을 때는 우리가 제일 네. 높았는데. 그때 나도 뉴스 MBC밖에 안 봤는데. 그러니까 나를 빨리 좀 안 갈래 난. 발뉴스만 할래. 근데 사실 전문가들은 낮은 시청률의 이유가 MBC가 이제 그 정권에 아부하고 그 비판 언론을 죽이는 그런 일련의 행태 때문에 뉴스 신뢰성에 상당한 타격을 입어서 그 결과 시청자들이 뉴스 시청 패턴을 바꿨기 때문이다. 그게 정답이죠. 그게 정답인데 참 이게 실제로 뉴스 경쟁력이 더 좋아지지 않는 이유를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외형적으로는 일단 그 파업의 복귀 기능을 정상화된 것처럼 일견 보이는데 실제 안으로 전혀? 보면 파업 이후에 업무에 복귀한 보도 인력 50명 정도 되거든요. 이 사람들을 뉴스 비제작 부서. 그러니까 브런치 드라미야. 만들기 막 그렇지. 사진 올라오더라. 교육시키고 미디어의 이해. 기자 생활 25년 이상한 베테랑 국장한테 그 고급 인력들 미디어에 대한 이해 이런 강의 듣게 하고 강의를 시키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듣게 하는 거야. 미쳐. 그다음에 그 훌륭한 PD 기자들을 드라미야. 용인 세트장 관리를 시킨대요. 참 그런 물 일은, 먹이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것들이 결국 뉴스 경쟁력을 떨어뜨린 이유 아니냐. 난 뭐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데. 근데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드나 봐. 자, 정말로. 그러면 앞으로 나도 기자다. 어떤 콘텐츠가 올라올 것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시청하시고 싶은 의욕이 생기시는지 한번 냉철하게 판단해 주세요. 일단 시사 고발도 한대요. 근데 일반인들이 시사 고발에 그러니까 한계가 해봐야 좀 있겠죠. 얼마나 하겠어. 그리고 대부분 어떤 내용이냐면 나만의 건강 비법, 존경할 만한 이웃 이야기, 뭐야? 30년 이상 된 동네 가게 이야기, 울고 웃는 가족 이야기, 이게 나만의 좌절 극복기. 이러면 이게 뉴스 시청률이 올라가겠죠? 이게 뉴스 데스크에 미치겠다. MBC 좀 우리가 좀 거론하지 않도록 똑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신문을 안 모셔서 신문 그러고 보니까 우리 윤다빈 수습이 신문을 뭐 좀 들춰봤다면서요 오랜만에. 네네. 제가 뭐야? 저희 광고와 우리 조선 중앙 동아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나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간지 특집면을 또 가져왔네. 사실 지난주에 동아일보가 디일보 월요일자에 저희 월요일자 그렇죠. 그 우리 수구 기득권 보수 디일보가 마치 기사를 광고를 기사인 양 포장해가지고 사기치는 사건을 저희가 고발해드렸는데 이번에 또 이상한 게 있는데 좋아. 그때는 구찌였잖아요. 오늘은 뭐야? 오늘은 불가리네. 불가리? 신문사만 바뀌었어. 요구르트 이름 아니야? 저도 불가리? 요구르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명품 브랜드라고 앞에 써놨더라고. 모를까 봐. 제목이 뭐라고 써있어 거기에? 명품 브랜드 불가리. 그 다음에 그 부제도 정말 진짜 찬란하다. 뭔데? 찬란하다. 클래식과 모던의 만남. 그게 광고 문구가 아니라 기사의 헤드라인이요? 그렇죠. 심지어 특집이라고 써있다.
뭔 특집이야 이거. 그리고 기사 아래 광고 있고. 그러니까 1면부터 3면까지는 하단 광고로 불가리 광고를 깔았고요. 4면에는 전면 광고로 역시 불가리 광고를 깔았습니다. 저렇게 하면은 우리도 광고할 수 있겠다. 그냥 불가리한테 전화해봐. 그래서 찬란하다. 읽고? 그렇지. 계속 읽어. 찬란하다. 클래식과 모던의 만남. 이상호 기자입니다. 불가리 광고 아닙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응? 불가리의 그 뭐 역사에 대해서도 나왔나 보다. 그지? 1879년에 뭐 작은 은세공 전문 가게를 시작했다. 이런 거 막 공부시켜주네. 세계적인 스타들의 잇 아이템으로 성장했다. 이거 사실 서민들이 이거 어떻게 뭐 살 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친절하게 2면에는 남성 시계, 3면에는 여성 시계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서 고르시라고. 어쩜 이렇게 제목이 시적일까? 내 뭐라고? 남자의 시계바늘은 한 바퀴 돌지 않는다. 뭔 얘기야 이거? 뭐야. 아무 뜻도 없어. 시계바늘은 360도 회전한다는 고정관념을 깼대요. 자, 이런 경우에 사실 이게 뭐 기사가 아니라 광고인데 그러면 위에다 전면 광고라고 그러니까. 표시를 하도록 전혀 지금 돼 없는데요. 있어요. 전면 광고라고 쓴 거는 그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정말 전면에 크게 그 광고 사진이 실린 것만. 그런 경우에 전면 광고라고 안 써도 다 내 알지, 말이. 우리가. 자, 그런데 그것도 무슨 신문 가져왔어요? 하나만 더 하려고요. 이번에는 수구 보수 기득권 D일보. 제목이 일하기 좋은 기업이에요. 일하기 좋은 기업은 뭐 어떤 중소기업인가? 얼핏 보면 정말 그야말로 근로자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고. 하지 마. 이것도 기사처럼 보이는데 기사가 아니란 말이야? 일하기 편한 어떤 그 기업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 근데 아니네. 근데 열어봐 한번. 2면부터 한번 보실까요? 일단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2면에 바로 삼성전자가 등장하네요. 자율 출근제, 재택근무 삼성, 병행. LG, 현대, 포스코. 일하기 좋겠지. 그래놓고 이제 회사에 SK텔레콤, 아시아나항공, 뭐 뽑아만 주신다면야 뭐 보통 자, 사람들은 그리고 좋겠죠. 네. 기사만 쓴 게 아니라 여기서 기사에서 소개한 기업들 친절하게 하단 광고까지. 그러니까 세트로, 요런 게 이제 세트 메뉴지. 네. 이렇게 또 모셨습니다. 근데 전혀 이것도 광고라는 말은 없네요. 사실 요 8면짜리 섹션인데요. 전부 다 대기업이더라고요. 근데 일하기 좋다는 게 이게 도대체가 무슨 뜻이야? 어떤 기준이야? 일하기 그러니까 좋다는 동아일보의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D일보. 죄송합니다. D일보의 소송 걸린다 관점에서는 또. 대기업이 일하기 좋은 기업인 거죠. 그런 중소기업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이 대통령께서는 중소기업가라고 그러시던데 왜들 대기업만 가냐고. 힘든 데서 고생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젊을 때 야, 고생은 이건 사서도 우리가 한다고. 좀 배우자. 저렇게 해서 우리도 사명감, 만족감, 훌륭한 기업인들 돈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삼성 인재를 사랑합니다. 이게 딱 이거는 광고가 아니야. 이건 기사야. 기사죠. 기사예요. 네. 그렇게 하고 야 진짜 야 너 답이랑. 심하다. 그럼 앞으로 이제 그런 거 하지 마라. 근데 이렇게 배우겠다 우리. 요번에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섹션이 많으니까 요번에 그 태풍에 창에다가 신문지 발랐잖아. 얘네들이 제일 많이 팔렸대. 근데 진짜 조선일보가 많이 나갔대 이번에. 장수가 많아서 붙이기가 좋은 거야. 어쩐지 이번 주 두껍더라고요. 완전히 뭐 완판됐다던데. 태풍 특집판이었군요. 그 깊은 뜻을 모르고 저희가. 그거 재밌는 얘기 되게 많았어요.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몇십 년 뒤에 그 나중에 그 기사나 뭐 이런 걸로 볼 때 신문의 용도가 저거였구나. 언론의 용도가 태풍을 막기 위해서 창문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였었구나. 사람들이 신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도 뉴스 보니까 신문만 붙여서는 또 와장창 딱 깨졌대요. 그랬겠죠. 네. 자, 좋습니다. 미디어 비전 8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자, 윤다빈 수습 기자의 활약이 기대되는 코너죠. 발뉴스 타임 시작합니다. 다빈 씨. 네네. 발뉴스 TV 우리가 8회 어젯밤 늦게부터 오늘 새벽까지 올렸는데 시청자 반응 혹시 나왔나요? 방골딱 새고. 네네. 지금 아침부터 해서 계속 시청하시고 저희에게 반응 보내주고 계시더라고요.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이디 랑란주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아무리 거센 태풍도 발뉴스보단 약합니다. 편안하게 눈팅만 하는 게 부끄러운 시간. 미안함에 눈물에 목이 메입니다. 감사합니다. 개나발 완전 짱.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 더 소개해드릴게요. 네. 뮤알트님 7일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이상호 기자님 코트 대신 양복 입고 MBC에서 볼 수 있을 때까지 파이팅. 그게 코트였어요? 잘 들었습니다. 사파리예요, 사파리. 잠바 아니야? 전투복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특히 이상호 기자가 삼성 재판 중계 때 눈물 흘리는 모습 보고 마음 아프셨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외모는 완전 돌쇠인데 말이야. 아니 근데 애들이 집에 애들이 중2, 초5인데 이 팟캐스트를 봐요. 엄마는 마음 약해서 못 봐. 근데 얘들은 본다? 아빠 좀 그만 울라. 그러니까 아빠가 볼 때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진짜 애들은 못 보게 해야 되는데. 애들은 가라. 또. 네, 이번 한 분만 소개해드릴게요. 네, 칸6810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방송 잘 봤습니다. 기자님 책 읽으며 가슴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눈물 때문에 눈물이야. 말을 짓지 못하는 모습. 왜 진실을 보도하기가 일이 어려운 걸까요? 힘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답이나 좀 재밌는 다양한 의견을 다 골라봐. 눈물 흘리니까 마음 아프다는 얘기네. 진짜 창피하게. 근데 정말 네, 대부분이 다 눈물 흘린 거에 대해서 마음 아프시다고. 눈물 흘리지 않고 웃으면서 뉴스를 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진짜 이 나이가 이게 이제 40 중반이 되니까 괜히 괜히 그냥 이렇게 쿨쿨 그냥 눈물이 드라마만 나요. 봐도 눈물 나고 막.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시대가 이 흉폭하고 광포할수록 저희들이 좀 이렇게 매체에 나오는 사람들이 좀 더 밝은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나는 그 왜 오빤 강남 스타일 그게 강정 스타일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 강정 스타일 보는데 나는 눈물이 나왔어. 거기서 그 사람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신부님도 나오시고 근데 그분들이 거기 막 춤도 추시면서 그 작품을 하나 만드셨는데 왜 난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났을까? 그분들 이야기, 감정의 사연을 누구보다 아프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또 막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보이는 라디오 하면 안 돼, 우리는. 다 질질 짜고 있으니 이거 뭐. 자, 답이나 뭐 또 있으면 하나 더 전달해 드릴까, 우리? 네네, 공지사항 한 가지 더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개나발 라디오 드라마 공모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많이 들어왔어요?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요. 네. 1분짜리 꽁트나 5분에서 얘는 너무 솔직해, 얘가. 네가 웃으면 거짓말을 못해. 네가 웃으면 형이 어떻게 되니? 저는 잘 모릅니다. 네, 1분짜리 꽁트나 5분에서 10분짜리 라디오 드라마 대본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많이 보내주세요. 네, 푸짐한 상품 아니야, 거짓말입니다. 솔직히. 죄송합니다.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 책과 발뉴스 티셔츠 죄송합니다. 드립니다. 티셔츠 많이 쌓아놨어요. 좀 네가 보내주세요. 웃으면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 중요한 선물입니다. 야, 옛날에 인기가요 같은 거 다 상품이 소주 한 병 그랬어. 소주 한 병? 나 그래요, 그건 모르겠다. 처음 했을 때는 언제적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라디오는 기억나. 트렌치스타 라디오. 50년 전에. 네, 그리고 저희 취재 분야에서 자원봉사해줄 예비 언론인들 모집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 네, 다빈이 후배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네, 그치? 대부분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그래도 후배야. 몇 분 들어오셨는데 다빈이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근데 다빈아, 근데 여기자도 괜찮아? 그럼요. 여기자 환영. 가산점 있는 거 아니었나요? 여기자도 환영한답니다. 어디로 보내면 돼? 네, 저희 텍스트M, TEXTM @한메일.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개나발 오늘 순서도 이제 서서히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그렇네요. 요새 클로징이 이제 그 박 작가님이 오시고 나서는 우리 러브라인이 잘 안 사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태풍 뭐 이렇게 바람 소리를 깔고 한번 해볼까요? 연애를 별로 안 해봤나 봐, 작가가. 그래, 바로 첫사랑이랑 결혼했대. 자, 한번 태풍 한번 깔고 한번 보자. 소라씨, 태풍 피해 없었어? 태풍? 그놈의 태풍. TV에서 하루 종일 태풍 얘기만 해서 아예 밖에 안 나갔어요. 창문도 못 열었다? 문 열면 창문 깨질까 봐. 창문 열지 마. 아직도 지금 잔바람이 있고. 나 이렇게 테이핑도 했잖아. 태풍이 또 조그만 게 하나 지금 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요번에 비가 많이 온대요. 근데 이렇게 창문 닫아놓고 있으니까 더워서
아,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서울은 뭐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여하튼 언론이 오버한 것 같긴 하지만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럼요. 그치? 예, 나쁠 건 그만큼 없죠. 정말 언론의 힘이 무섭다. 내 말이.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어. 그지? 바른 언론의 힘. 우리가 근데, 그걸 찾자고요. 태풍 정말 조심해야 되지만 태풍보다 더 큰 재난이 있어. 뭘까? 알잖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잘하자고. 우리가 세상을 바꿉시다. 그래. 네. 정말 다시 한번 그 재난을 우리가 맞을 수는 없잖아. 그쵸? 인재만은 막아야 되잖아. 찍고 후회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알리자고. 근데 이틀 동안 못 봤잖아. 보고 싶었지. 태풍 때문에. 어제 발뉴스 녹화 때문에. 정말 너무 보고 싶었어. 내가? 아니, 청취자들. 아, 진짜 김세계. 알았어. 우리 청취자들 다시는 우리 하늘이 두 쪽 나도 여러분들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 시대의 아픔과 우리 시대의 사랑, 우리 시대의 이야기가 담긴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들께서 보내주실 걸로 믿겠습니다. 그 청취자들의 극본이 있으면 우리가 또 사랑하는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지, 러브라인을 형성할 수 있겠지. 우리 도올 김용옥 선생님은 사랑하지 말자고 그랬지만 우리 사랑할 거야. 나 사랑 좋아. 좋아. 한번 해보자고. 청취자와 시대를 위해서. 그래, 약속. 네, 오늘 8월 30일 개나발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안녕. 계세요. 안녕. 경제민주화 논의를 위한 불쏘시개가 됐으면 합니다. 삼성이 빠진 재벌 개혁은 가짜입니다. 이 책 읽지 않으시면 그건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 도서출판 동아시아. 독재자 전두환 끝내 사과 받아내겠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거긴 담이 높아서 아예 사람 비교도 못하겠더라고. 그럼 안 할 거야? 목요일 발뉴스 TV, 평일 개나발 라디오. 방송 열라 보면 만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럼 그동안 우린 뭐 먹고 살아? 인터넷 gobalnews.com, gobalnews.com 열어봐. 매달 자기 형편에 맞춰내는 자발적 정기구독 신청받고 있네. 그래,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된단다. 은행에서 직접 하면 더 편하대. 이게 바로 발뉴스 스타일. 오빠 발뉴 스타일 발뉴 스타일 발뉴 스타일 발뉴